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4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창피하다, 야. 요즘에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네, 오랜만이네요. 아, 옛날에는 이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컸나? 주기적으로. 저는 항상 이랬기 때문에. 네. 뭐냐? 지금 까먹었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김도환입니다. 유민지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랜만에 운영팀 이야기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네. 토요일 아주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아주 재미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일부러 한번 녹화를 해봤거든요. 녹음을. 그래서 그 녹음 내용도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광고할 것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전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는지 얘기해 주시죠. 25일 날 신입회원의 날 상반기 하반기 때 두 번 진행하는 1년에 신입회원의 날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했었는데 작년에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와서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고 비가 날이 나.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민원연 신입회원의 날 행사한 날 딱 보고 있다가 야 오늘 태풍 한번 가자. 오늘 비바람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항상 신입회원의 날을 하면 아마 날씨가 굳은 게 아니냐. 굳은 날씨가 오는 게 아니냐. 두 번인데 두 번 다 이러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비바람을 뚫고도 오는 약간 충성회원의 확인?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을 했는데요. 어제도 저희 신청하신 분들 중에 사실 반밖에 못 오셨어요. 또 그 전날까지도 오시겠다고 했다가 그날 아침에 날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가기 어렵겠다. 대표님도 엄청 늦게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차가 막혀가지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즐겁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민원연의 역사도 배우고 사무실 투어도 하고 퀴즈도 풀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퀴즈가 제일 재밌었는데 퀴즈 부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퀴즈. 녹음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못 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재밌었는데 아무튼 사실 저희가 십자말풀이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준비를 했어요. 십자말풀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딱 시작하는데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정답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봐도 다 까먹었어. 아이 패스트트랙 걸렸습니다. 아유 그렇게 큰 글자는 그거 고위공직자는 너무 컸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 아무튼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제가 정말 피와 땀, 피땀 눈물을 넣어서 만든 건데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공개돼 버려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화면을 꺼야 되는데 온몸으로 가리려고 했으나 가려지지 않아서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무튼 오셔서 되게 즐겁게 이야기해 주시고 민원연 처음 이렇게 발걸음을 했는데 이런 단체인지 물론 밖에서 보이는 것과 또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다르고 환대받는 분위기가 너무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다. 정말 소중하게 대접받는 느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우리 이렇게 또 회원 가입을 위한 이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 또 신입회원을 오시면 반대 받으실 수 있다. 아니 나 어제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내 바로 앞쪽 저희 조에 한 분이 좀 어르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막 먹고 놀고 우리가 한참 수다 떨다가 계속 두리번 거리셔. 그러더니 거기 파프에스에 나왔던 그 여선생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만두셨냐고. 그래서 내가 짝지를 보면서 전대요. 그랬어요. 전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말 그냥 막 놀래지도 않으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저예요. 그랬더니 아닌데 계속 그러시는 거야. 왜 못 알아보시지? 너무 웃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살이 쪘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살로 왜냐면 내 컴플렉스잖아 지금. 내가 요즘 살이 진짜 많이 쪘거든. 그래서 지금 살이 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그러셔 이분이. 그래서 늙긴 늙었죠.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계속 그러면서 딴 사람이래 내가. 아니, 그래서 미치겠어. 그래서 아닌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없어요? 그 나중에 말씀하시기 이거는 이제 약간 당황해서 그분도 그 선생님도 너무 당황해서 하신 말인데 그때 그 여성분은 거인이었대. 굉장히 거인 같은 분이었는데 지금 나는 너무 동네 아줌마 같다는 거지. 매우 설득력이 우선 없으나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걸로. 그래서 내가 실패하셨다. 나는 근데 그 말에서 위안을 받은 건 그래 그때도 뚱뚱했고 지금 뚱뚱하고. 근데 아니 이게 방송에 나오면 더 이제 화면이 훨씬 더 커져 보인다고 이렇게 넘어가죠. 너무 웃기네. 아니 근데 너무 사실이라고 재밌지 합니다. 않아요? 네, 렌즈 계속 왜곡 두리번 거리다가 계속 저한테 근데 그 여자분은 어디 가셨나요? 네, 바로 앞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바로 앞에서 계셨는데. 보고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로 눈앞인데 그러더니 나중에 나 목소리는 똑같네요. 그러셨어. 어떡하냐. 정말 이거는 뭐 진실은 뭔지 몰라 내가 보기에. 그러나 아무튼 나는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 그 선생님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무튼 신입 회원의 날에 오시면 이런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 상반기가 끝났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가 지역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 하려고 대전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러 네. 너무 이제 교통의 요지 대전 어디서도 커지는데? 올 수 있다 하고 평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주말에 큰맘 먹고 한번 올라오셔라. 그러면 여러분께 십자만풀이 민원연 속의 역사 합니까? 이런 것들과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하반기 신입회원 날도 기대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원래 제가 녹음해가지고 기대하 쇼쇼쇼 하려고 했는데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는 약간 맛배기고 네. 진짜 오시면 진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올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입니다. 항상 매년 저희가 5.18 광주 순례를 가는데요. 올해도 광주 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5월 18일이 이번에 토요일인데요. 네. 그날은 너무 사실 행사가 많아가지고 저희 단독으로 어떤 민주묘역 순례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5월 11일 그 바로 전주 토요일로 광주를 다녀오기로 했고요. 서울에서 당일로 갔다 오는 행사여서 내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새벽 6시 반 정도에 모이셔야 돼요. 공덕동에. 모여서 고속버스를 다 같이 타고 네. 광주에 내려가서 민주묘역을 순례하고 또 강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눈 다음에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은 한 11시 정도. 밤. 네. 그렇게 항상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공덕역까지 저희 사무실까지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하나 만남의 광장에서 한 7시 30분 정도 그 정도에 한 번 더 태우는 이제 픽업 장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굳이 서울에 올라오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네. 광주까지 한 11시 30분 정도 12시까지 도착하시면 저희와 함께 광주 순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광주를 가보신 분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광주가 있는 건 알겠지만 그 안에 어떠한 이야기들, 뭐 세세한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민원연 광주순례 오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잡아가실 수 있는, 담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 항상 오셨던 분들이 정말 1년을 살아갈 또 힘을 얻고 간다라는 말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토요일 하루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분들, 좋은 분들 많이 가시고 네. 그다음에 활동가들도 같이 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광주순례 특징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부터, 그러니까 뭐 5살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 구성으로 가게 되어서 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뭐 6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이런 되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유일한 저는 행사가 우리 민원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선착순 40명까지밖에 사실 좌석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번에는 꼭 같이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많이 찼나요, 사람이? 네, 지금 한 절반 정도 찼으니까요. 그래요? 벌써? 네. 자리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자리가 안 남았다니까 내가 안 가야겠다 하시지 말고요. 신청하세요. 어떻게든 뭐 하나 더 빌리든가 뭐 그거랑 하겠습니다. 똑같죠. 물이 잔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다. 얼마 전에 원래 강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좋습니다. 응용력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면은 저희 광주 순례도 있지만 그 광주 묘역에 송건원 선생님, 리영희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계시는데요. 저희 미련연과 아주 인연이 너무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초대 의장님이시기도 하고 초대 사무국장님이시기도 하고 리영 선생님께서도 계속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따로 모시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값진 경험 해보실 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뭐 강의 같은 거는 있나요? 네, 강의가 있는데요. 아직 그 강사분은 확정이 안 됐고요. 아직 5.18에 대해서 지금 39주년. 근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얼마나 많은 5.18에 대한 훼손 시도도 있고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광주에 남은 과제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 되게 중요한 역사 현장이 훼손되기도 하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작년에 밝혀진 여성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도 있고 참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알차요. 민원연 행사는. 그리고 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서 또 영상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 영상도 보고요. 노래도 배우고 했었어요. 근데 노래를 제가 알려드리곤 했었는데 김원규 차장님께서 너는 노래를 너무 못한다. 이렇게 하는 힘든 시간들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노래는 그냥 음악으로 들어라. 그 광주 노래가 이제 듣기에는 그게 너무 세요. 그래서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되게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왜 찔렀니 총 막 이런 게.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있고. 네, 그냥 님을 위한 행진곡 하나를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노래 되게 많이 여러 개를 가르쳤거든요. 광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노래를. 근데 이게 그냥 민중가 그 중에서도 그 많이 요즘 안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물이가 생기고 저 마이크 잡고 불러도 되나요? 뭐 그 노래는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하셨는데. 마이크를 잡으시나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님을 위한 행진곡은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그런 걸 배우는 시간도 있고요. 저희가 교통비도 식비도 순례비도 다 포함해서 그 비용이 회원에게 3만 원입니다. 아, 신청하면서 3만 원 내셔야 되는군요. 네, 신청하면서 내셔야 되는데 그게 교통비, 그리고 점심밥, 저녁밥, 그리고 강연비, 뭐 순례비 다 포함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사실 이게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원하면서 하는 행사거든요. 민원연이 돈을 쓰는 행사다. 네, 쓰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배부를 먹으시고 머리도 채우시고 그리고 이런 가슴까지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은 다 3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원은 3만 원. 비회원, 회원이 아니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5천 원 더 내셔야 돼요. 3만 5천 원. 난 5천 원 더 내기 싫다.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3만 원. 이런 행사들이 곳곳에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만 원이고 3만 5천 원 내시면 비회원은 3만 5천 원 내셔야 되고요. 아이와 함께 가고 싶은데 아이가 3만 원까지 내는 건 좀 그러지 않나요? 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초등학생 경우에는 2만 원을 받고요. 청소년 경우에는 2만 5천 원. 청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19살까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워크북 같은 거 준비했거든요.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같이 연령대별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추천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는 별로 5.18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애기들, 그러니까 유아, 영유아는 힘들어. 지쳐 자기는 재미 하나도 없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아침에 내려가서 저녁까지 그냥 거의 3-4시간을 차를 타고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차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래도 엄마 아빠랑 뭐 형제들이랑 놀면서 가는 재미는 있어. 근데 내리면 하나도 재미없는 그냥 묘역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최소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부터는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거는 중고등학생 자녀와 오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초등학교 때 갔을 때는 아주 짜증냈어요. 그런데 짜증나는 광주에 왜 맨날 데리고 가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됐을 때 이제 자기 친구들도 저랑 같이 가면 재미없으니까 친구들을 데려와라. 친구들 돈을 내가 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왔었는데
갔다 오면은 너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를 그제서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왔는데도 여기가 뭔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회원님들은요. 내가 진짜 이거 일부러 가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 가잖아요. 그럼 설명도 힘들어요. 설명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같이 이런 계기로 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간만에 정말 500년 만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막록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광주에 가지 않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 끓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 재미있었던 신입회원의 날 행사를 듣고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지금부터 지난 4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민원연 신입회원의 날 행사 상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탈곡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갈 수 있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 너무 안 나오면 안 나갈 건데 좋게 나와서 나갈 수도 있으니 염두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9년 상반기 민주언론 시민연합 신입회원의 날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녹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운영팀장이고요. 유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이렇게 흰 천을 깔고 흰 테이블보를 깔고 이렇게 와인잔을 준비하는 행사는 1년에 딱 한 번, 두 번? 아무튼 신입회원의 날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신입회원의 날이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물론 와인잔이 조금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입술을 다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사진용으로 좋은 와인잔을 쓰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바람도 옵니다. 2018년 저희 처음 했던 신입회원 날 때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입회원의 날은 비바람이 오는구나. 근데 비바람을 뚫고도 오시는 분들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 이런 생각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신입회원의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프로그램은요. 우선 민원연의 역사를 알아야 민원연 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다 해서 사진으로 보는 역사 이야기를 김원경 사무처장님 모시고 사진으로 보는 역사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연이 걸어온 길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유언론을 위해 투쟁한 언론 출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연이 8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74년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75년 3월에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월 17일에 사주가 고용한 그 폭력배들로부터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 나와서 그때 해직돼서 지금까지 해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요, 이렇게 기자들이 75년 3월 11일에 그 규탄 집회를 열고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에서도 또 이제 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투위, 조선투위 이렇게 두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두 위원회 분들이 저희 민원연을 창립한 주축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동아투위 위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동아투위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그 출판 우리가 말하는 사회학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을 만들어냈던 출판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학가에 이렇게 대학교 앞에 서점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녹두 막 이런 그 출판사들 책 있잖아요. 그 책들을 출판하는 그 언론, 저희는 그분들도 언론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리고 80년대에 또 해직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신군부가 말로는 언론을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해직을 시켰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5.18 관련 보도를 하거나 또는 5.18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면 다 잘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80년대 해직 언론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연은 이 네 단체, 동아투위,
조선투이, 그리고 팔공해직, 그리고 출판인 단체, 출판인 협의회 이렇게 네 단체가 같이 모여서 민주언론운동을 하는 협의회, 네 단체가 협의를 해서 한다라고 해서 민주언론운동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준말은 언협이고요. 이렇게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몰래 했대요. 저 위에 써 있는 저 손으로 쓴 것 같은 저 A4 용지 하나하나 해서 만든 저 현수막도 잡히면 안 되니까 정말로 이렇게 가슴에 품고 저기 모여가지고 저런 사진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창립 그 총회를 했습니다. 초대 의장은 송건호 선생님이고요. 송건호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겨레 신문의 초대 사장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기인 명단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발기인 명단이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33인의 그 3.1운동 선언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신 거예요. 몇 분씩 대표로 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들어본 것은 각 단체에서 5명씩 이렇게 이 명단을 냈고요. 저기에 이름이 없어도 훨씬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저기에 이름이 들어있지만 그 이후에 언협 활동을 거의 열심히 하지 못하신 선생님들, 다른 쪽에 진출하거나 다른 언론에 진출하거나, 여러분들 보면 여기 정치인 임채정 씨 이런 분 정치인들도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저희 언협의 발기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협은 가장 중요한 게 말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민원연의 기관지, 우리의 대표적인 잡지였죠. 말지는 이게 창간호였고요. 사실 처음에 나올 때는 월간지는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지가 월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마다 한 권씩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2달에 한 번도 나오고 어쩔 때는 더 자주도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붙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고요. 처음에 나올 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약간 우리가 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몰래 뿌려지는 그런 정식 출판물이 아니고 그 아까 말한 사회과학 서점에 가서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딱 꺼내서 주는 그런 불온 서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특히 말지가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 언론이 너무너무 정말 심각했거든요. 제대로 된 보도를 하나도 하지 않는, 우리가 나중에 그 이야기한 보도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국가에서 적으라고 하는 것만, 그것도 몇 단 사이즈로 이렇게 다 정해주는 그런 보도를 냈는데, 말지를 보면 이게 창간호만 해도 미 문화원 농성이 의미하는 것, 남북 문제 중대한 국면으로, 대우 임금 인상 투쟁의 전말, 외국 농축산물에 침몰하는 농촌, 어느 목동 아줌마의 서울 행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의 문제들을 정말 집중 취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신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보도였어요. 저는 약간 울렁울렁했어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볼 때 무서운 나라다, 우리나라는 무서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말지가 나올 때마다 한 권 나올 때마다 항상 발행 책임자가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행 책임자가 책을 보면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혼자 한 사람만 계속 연행이 되면 너무 미안하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실행위원 등 간부들이 순서를 정해서 들어가서 구류를 살고 나오고, 이렇게 일주일 구류를 이때 성유보 선생님이 초대 사무국장이거든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언협과 말지가 수시로 저희 그 논평, 초대에 썼던 성명 같은 것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저렇게 누가 또 구속됐다, 석방해라, 누가 구속됐다, 석방해라, 이런 식의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언협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말지의 특징은 굉장히 다 해직 언론인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글을 잘 쓰는 선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단체의 홍보물이나 그 선전물 같은 것들은 되게 날것이었고 굉장히 그 비문도 많았고 문제가 이렇게 되게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문구, 이게 운동권의 그런 문구만 들어 있었대요. 그런데 말지는 정말로 그 팩트를 다 가져다가 제대로 정리한, 그것도 신문에선 볼 수 없는 훨씬 깊이 있는, 훨씬 더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것이 80년대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대단하고요. 이 말이 드디어 권력과 언론의 음모, 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지침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호예요. 특집호. 이것을 구하게 된 것은
또 이것도 많이 아시지만 김주원 기자, 한국일보 김주원 기자가 이것을 정말 이상하게 그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밤마다 회사에 남아서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빼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가 줬는데 그걸 받으신 분들이 그중에 한 분이 저희 민원연 예전 언협의 사무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우리가 하고 싶다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민원연의 이제 실행위원들, 저희 그때는 이제 실행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거의 모든 걸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걸 폭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사실 이걸 폭로하면 우리 언협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정말 완전 다 구속되고 쫄딱 망한다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대요. 그러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언협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말지 이 보도지침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정말 보도지침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니터처럼 보도지침에 뭘 써라, 몇 단어로 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실제 그거를 다시 가가지고 기사를 다 찾아서 확인해서 이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숨어서 이런 골방에 숨어서 거의 한 달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언협에 있는 다른 기자들도 모르게, 말지 기자들도 전혀 모르게 말지를 만드는 팀이 두 팀으로 쪼개져서 한 팀은 그냥 일상적인 말지를 내고 한 팀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도지침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잡혀갔습니다. 저희 사무국장님하고 김태홍 사무국장님하고 그리고 신홍범 실행위원 두 분이 가셨고요. 그리고 김주원 기자 이렇게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그래도 기자라서 그렇게 남들을 보다는 아무리 이제 저 시대가 굉장히 억압됐던 시대잖아요. 막 정말 고문하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세 분 다 막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높았어요. 보도지침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특히 외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걸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도된 이유는 사실 임재경 선생님이라고 저희 민원연에서 또 굉장히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임재경 선생님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 외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외신에다가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엄청 크게 보도를 해줘가지고요. 이때 그래도 신기하게 당연히 이게 국가보안법이었거든요. 당연히 엄청나게 긴 형을 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몇 년, 1년 8개월인가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그 다음 해 저희가 폭로한 게 86년이었거든요. 보도지침이 86년 9월에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87년 6월에 이렇게 민주항쟁이,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6월 항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도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정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사회구나. 그것을 그 전해에 폭로를 하고 그분들이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87년에 6월 항쟁에 불이 붙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60 기념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민원연, 그러니까 이 보도지침 폭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도 6월 항쟁 때도 지금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6월 항쟁이 지금처럼 핸드폰이 막 발달하던 이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87년에는 서울에서 불이 붙고 지역에 이렇게 항쟁들이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서로 그런 소식을 잘 몰랐대요. 지금 우리는 지금 집회를 하면 지금 부산은 몇 명 지난 작년에 촛불 같은 경우 재작년 촛불 때 막 금방금방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언협에서 그러니까 말지 기자들이 전국에 파견 나가가지고 전국에 촛불에 이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집회 현장을 계속 취재를 해가지고 이 6월 항쟁을 계속 이렇게 끌어가
풀어가는 그런 힘을 줬다. 그래서 특별 취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보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세매체 참가한 움직임이 이제 언협에서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겨레 신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계기는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우리 언론을 갖자.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전부터도 계속 됐는데 왜냐하면 말지로는 한계가 있다.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신문 만드는 게 정말 불가능에 가깝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실 돈이 없어서 뭐 다른 것보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6월 항쟁으로 국민이 뭔가 민주화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선거 결과가 뒤집혀 버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그 허탈해진 마음에 이 한겨레에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를 낸 거예요. 주식 그거를.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진 그 신문이긴 하지만은 그때 그 암울했던 시대에 국민들의 뜻을 다 모아서 이제 한겨레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민원연은 이때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더라고요. 타격이라기보다는 언협이나 말지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한겨레로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저희 최민희 대표님만 여기 언협에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지가 그러니까 그 말지를 계속 만들고 언협에 있어야 된다 했고 많은 분들이 한겨레 기자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는. 근데 그것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자로 활동하고 싶으면 한겨레, 운동가로 활동하고 싶으면 언협에 남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말지를 월간 말로 해가지고 한겨레와는 좀 결이 다르게 더 훨씬 두꺼워진 아주 제대로 된 그 말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민원연이 이름을 이제 이름 좀 이따 바꾸고 이때만 해도 제가 요 언론학교 2기 때 민원연을 처음에 알게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가 92년 3월인가 2월인가예요. 그런데 이 언론학교가 91년 겨울에 12월인가에 시작을 했어요. 1기가. 근데 이 언론학교를 하면서 민원연이 시민들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그냥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어른들, 전문가들이,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좀 어르신, 그러니까 정말 그 언론인의 모임 같은 그런 이제 단체였는데 이 언론학교를 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2기인데 2기 때 거의 뭐 100명, 저 정말 조그만 여기보다 작았거든요. 강의실이. 근데 100명이 막 서서 들었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서서라도 듣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기를 기다릴 수 없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진짜 이렇게 꽉 차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회원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신문 모니터나 방송 모니터를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민원연에 와서 회원 가입하고 모니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의 성공이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가 될 수 있겠구나. 시민들, 그러니까 회원이 예전에는요, 시민회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회원들은 그냥 회원이고요. 우리는 다 시민회원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민회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면서, 시민단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언론학교 졸업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런 뭐 총동호회라고 옛날에는 뭐 아무튼 엄청 극성맞게 놀았어요. 저희가 아주 이렇게 별짓 다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언론학교 수련회거든요. 저희가 그 수련회라기보다는 그 언론학교 안에 반드시 1박 2일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가면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의 전원 참석했어요. 왜냐면은 그 돈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도 아니었어. 내가 한번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강이었어요. 언론학교가. 지금처럼 지금 막 8강 요즘은 그렇잖아요. 근데 20강을 다 듣고 MT까지 갔다 오니까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맨날 술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즐겁게
언론학교들이 이어졌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선거보도 감시연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학교 출신들이 이제 그 2기나 3기 이렇게 하면서 모니터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때 바로 3월 24일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92년부터 저희가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원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저기 뒤에 사진 보시면 뭐 한명숙 그 전 총리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단체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단체 등 여러 단체가 같이 모여서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시민의 힘을 모아서 이제 기존 그때 한참 시민단체가 막 붐이 일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92년, 94년 요때쯤에. 그래서 열심히 이 공정언론 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저희가 그때는 이렇게 모니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한 내용을 신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문처럼 흉내낸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조선일보 이런 앞에서 막 뿌리고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요. 저기 끝에 있는 게 저랍니다. 얼마나 참신했었는지. 자, 언론개혁운동 저희가 당연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 이후에. 그래서 2000년대 말부터는 신문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면서 특히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안티조선 운동. 그리고 언론사 세무조사를 공개하라라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신문을 이렇게 돈 주고 그 무슨 자전거 신문 무슨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 많았잖아요. 경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주고 뭐 1년 봐라 2년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다 부당한 행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뭐 대행해 주기도 하고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안티조선 운동. 가장 대표적인 민원연 하면 떠오르는 게 안티조선 운동이거든요. 이것을 뭐 거의 주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선일보의 친일 독재 부역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민간법정이라고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잘했던 아주 즐거웠던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검사, 판사, 뭐 배심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법정에 세워놓고 막 조선일보가 잘못한 거 열심히 얘기한 다음에 너는 유죄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데 이게 제가 말할 땐 되게 웃기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잘해서 정말 잘 짜여진 뭐 연극 같은 느낌의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안 보면 언론이 바로 섭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문시장 정상화 운동도 아까 말씀드린 불법 경품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촛불과 함께 조중동 왜곡보도 규탄 이런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아시다시피 그 정현주 사장이 쫓겨납니다. 거의 강제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이 이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노골적인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때 한참 네티즌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네티즌들 그때 유모차 부대 무슨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생겨나면서 그 카페들,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다음 카페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잘 대응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응, 그러니까 네티즌 탄압하는 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정현주 사장 그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그때 YTN도 그때 쫓겨났고 노종명 기자가요. 그래서 YTN과 KBS 탄압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촛불이 있는 곳에 민원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일이 종편을 막아라. 종편이 생긴 것 자체가 진짜 무지하게 열받는데 아무튼 종편이 생겨가지고 생기기 전에 굉장히 애써서 이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조중동 방송이라고 우리가 일부러 저렇게 네이밍을 한 거죠. 왜냐하면 종편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지금은 종편이 다들 뭔지 알지만 그때는 그 개념 자체가 안 서니까 조중동에게 방송을 준단다. 조중동은 지금 신문만으로도 너무 나쁜데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했어요. 캠페인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이런 것들을 했지만 결국은 종편은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편 떼찌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KBS MBC 장악 문제를 또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는 2012년 언론 파업이 있었던 당시였는데요. 이때 이 행사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좀 보자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이 그때 결방됐잖아요. 무한도전을 보려면 파업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뭐 매일 뭐 곱하기 2가 되는 한 대나 뭐 이러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처음에 1명, 그 다음날은 2명, 그 다음날 4명, 그 다음날 8명 이렇게 계속 곱하기 2를 해서 모여서 춤을 추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큰 콘서트도 했었고요. 김재철 현정 콘서트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에 KBS MBC 파업을 이제 사실은 파업을 우리가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돌마고가 먼저 시작했고 돌마고를 하려고 할 때 사실 KM에서 굉장히 주춤주춤했었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까? 되게 불안해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돌마고를 시작하고 두 번째 그 파티 맥주 파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집회가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밤에. 근데 KBS 앞에 가서 그냥 맥주를 마시면서라도 서 있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는 날인가 MBC가 파업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KBS도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찌됐든 굉장히 길게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 한여름에 이때 보면 여름인데 한여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거의 반년을 그렇게 거리에서 싸웠지만은 어찌됐든 KM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MBC가 이렇게 막 좋은 보도 상도 받고 좋은 방송들을 내놓는 걸 보면은 굉장히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돌마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런 식의 활동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 세월호 관련 보도가 워낙 나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KM이 정말 폐악질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캠페인이나 뭐 1인 시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항상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웬만한 집회가 있으면은 민원연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모여서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촛불 집회고 뭐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전단지, 언론 문제를 정리한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집회를 하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현장의 민원연 회원들이 지금도 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건 또 뭐야? 자, 이런 조직입니다. 우리 최고의 의결 기구는 총회고요. 그래서 이 총회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총회 1년에 한 번 3월에 합니다.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는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리고 정책위원회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운영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미디어위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당연히 민원연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전문가 자문을 해주시고 또 요즘은 자문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도 하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저희 대표님들하고 그리고 지금 그 활동가에서 한 분, 저 이렇게 해서 최고의 여기서 하지 못하는 아주 자잘자잘한 결정들 있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대부분의 결정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위원회는 미디어 탈곡기와 저희 소식지 그리고 유튜브 등 홍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연 회원 활동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민원연의 좋은 그 회원상 있죠. 회원상을 받으려면 여기에 나오는 걸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3월 총회. 3월 총회 굉장히 중요한 총회입니다. 그다음에 광주술래 이제 곧 다가옵니다. 5월에. 요것도 꼭 같이 가셔야지 회원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연이 매년 5월 가는데요. 당연히 광주 영령을 뵈러 가죠. 그렇지만은 여기 광주 그 묘역에 5.18 민주묘역에 저희 송건호 초대 의장님, 송건호 선생님과 김태용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우리 언협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이영희 선생님, 언론인 이영희 선생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에게 특별히 참배를 이렇게 따로 술상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령들을 만나고 오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요. 돈이 민원연이 많이 쓰는 그런 행사입니다. 안 오면 손해 그런 행사입니다. 자, 돈을 더 많이 쓰는 행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회원 캠프가 있는데요. 1박 2일로 갑니다. 요즘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과하게 많아져가지고
이거 뭐 어린이를 위해서 만드는 캠프냐? 막 이런 생각이 정말 애들 쫙 깔려 있잖아요, 밑에. 자, 어린이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캠프고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다 10,000원 회비 내주시는데 그걸 이렇게 먹고 놀면은 약간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원 캠프는 그런 보람이 있어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친해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하고 가셔서 여기서 친해지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한 바퀴를 1년 내내 나오게 되는 그런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립기념식이 있습니다. 12월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썼는데요. 저희가 10월에 이제부터는 성유보 선생님, 고 성유보 선생님을 뵈러 가요. 왜냐면 선생님이 10월에 이제 기일이 있는데요. 마석 모란공원에 마석술래를 5월에 광주술래, 10월에는 마석술래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석술래는 마석에 굉장히 많은 민주열사들이 있거든요. 노동열사나 민주열사 그분들을 계속 공부할 거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유보 선생님을 참배하고 올 예정입니다. 창립기념식은 당연히 우리 민원연 창립한 12월 18일에 열리고요. 민원연의 그 민주시민 언론상이라는 지금 뭐 한 20년째 되는 그런 상이 있어요. 이 상 드리고 그리고 올해 좋은 보도가 저희가 계속 한 4년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보도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매달 이달의 좋은 보도 상 시상식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열립니다. 2시에. 그리고 민원연 포럼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열고자 하나 올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열었네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2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민원연 포럼을 저희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정도 앞으로도 민원연을 향한 다양한 길목에서 시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고 나시니까 정말 가입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저희 2019년 달력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민원연 달력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못 받으셨을 수 있거든요. 만약 못 받으셨으면은 이거 받으시면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회원 행사가 날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빠지지 말고 꼭 오시고요. 저희가 원래 사업 중에 빠진 거는 원래 강좌를 매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좌가 잡히면 여러분 문자로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시간 되시면 여기 오셔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셨는데 입에 거미줄이 치실 것 같죠?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우선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인사할 때 무선 마이크를 썼는데 잡음이 있습니다. 인사 소개만 끝나면 다시 유선 마이크로 바꾸게 되어 잡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하의와 같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따가 뭐 따로 또 이야기하는 시간 있으니까요.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나요? 네, 1분 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9월에 아까 보셨던 월간 말지에서 언론학교 22기를 엽니다라는 그 공지를 보고 그해 10월, 11월 16번의 강의를 듣고요. 회원으로 가입해서 당시에는 지금은 없는데 영화 모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연 사무실에 와서 비디오로 영화 보고 평가하고 뒤풀이가 재밌어서 시작을 해서 어느덧 2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원연의 다양한 행사, 예능 이런 뭐 딴따라 관련된 거 좀 담당해서 좀 많이 해왔고요. 뒤에 보시는 올해 달력이나 뭐 30주년 기념 화보집을 뭐 제가 좀 만들었고 자화자찬의 아이콘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연 이사, 회원 오래 하니까 또 이사가 됐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어떻게 민원연 회원들과 함께 좋은 언론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즐겁게 올 한 해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네. 그 미디어 탈곡기라는 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그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출연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들어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 가입한 지 며칠 안 된 신입 회원이고요. 그 가입하게 된 동기는 그 종편 때지 되게
주의 깊게 잘 보고 있었는데 계속 가입을 미루다 최근에 그 뉴스공장하고 김용민 브리핑에서 계속 선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입하고 좀 뭐 특별한 활동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출근한 지 4일 된 활동가 고은지입니다. 회원 가입도 어제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원래 제가 나무를 연구하고 사랑하는데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게 뿌리거든요. 뿌리. 근데 조중동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 힘을 갖는데 의인이 933명이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 다름없는 그 뿌리를 갖고 있다니 엄청난 힘이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정말 가입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혀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여러분 뵙게 해서 너무 즐겁고 제가 그 핸드폰을 공개할 테니까 고양시에 좀 많이 놀러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활동가 박진솔입니다. 모니터 부문에서 활동가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모니터 되게 잘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게요. 만나 뵙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 김호진의 파파이스에서부터 쭉 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많이 돼가지고 더 활동하는 힘이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좀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방송 모니터 하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네. 네, 저는 뭐 다들 앞에서 저희 이정희 PD님 탈곡기 홍보하시고 막 이러시길래 저희 원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달의 좋은 보도상입니다. 네, 좋은 보도를 많이 이렇게 알려야지 나쁜 보도도 사라지고 좋은 언론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저희가 좋은 보도 시상식을 2시에 진행하거든요. 근데 참석이 어려우시면 오후 2시에 또 페이스북 생중계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안 해도 되지 않나? 네, 저는 김원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태욱이라고 하고요. 2015년도에 이제 글쓰기 때 그때 왔었다가 그 오랜만에 왔습니다. 신입 활동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연말에 그 행사에 처음 참석하고 그 전에 그 주위 분한테 그 민원연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알게 돼서 그때 처음 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언론에 좀 관심 좀 많이 갖고 모르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론이 좀 많이 왜곡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민주 언론 연합이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걸음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회계 담당하는 김도환 활동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오신 회원님들께서 주시는 회비를 잘 관리를 해서 이제 이리저리 배분해서 잘 쓰는데 그냥 모니터나 활동을 많이 해갖고 저희 이제 많이 알려져서 활동가들이 고생해갖고 하면은 제가 그 돈을 무조건 씁니다. 계속. 저는 쓰기만 합니다. 이런 자리에 쓰는데 아끼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원 그 가입 이런 거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하는데 오셨을 때 회원 가입서도 좀 많이 챙겨 가셔서 주변에 좀 뿌려 주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그 홈페이지로만 가입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전화도 물론 가능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모바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돈을 들여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모바일로도 쉽게 아주 쉽게 가입이 되니까요.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네, 저는 우리 모니터 담당 활동가들이 모니터 보고서 열심히 써주면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 실무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우리 늘 감사드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좀 말 좀 하자. 예. 우리 여기 또 회원분들 우리 5,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버신 돈 회원 회비로 이렇게 주시면 우리 김도환 활동가가 잘 모아서 월급을 줍니다. 네, 그 월급을 받아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조성지라고 하는데요. 저 원래 신입 회원은 아닌데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 앞에 했던 그 3월달에 오고 5월달에 오고 그 회원 모임에 오고 10월달에 오고 12월달에 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상식도 하니까 시상식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강좌라든가 뭐 이런 거 꼭 참석해 주시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3월 신입회원 윤승기라고 합니다. 집이 경기도 화성이라서 참석이 어려울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꼭 이렇게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서울 쪽에 교육이 있어서 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시형이라고 합니다. 그 작년 11월부터 인턴을 하다가 얼마 전에 활동가가 됐고요. 네, 신입 활동가가 된 만큼 그 더 좋은 보고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가 엄재희라고 하고요. 네, 저도 신문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신입회원 날 때는 제가 이제 신입 활동가라고 소개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1년째 하고 있지만 언제나 신입 활동가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사는 홍순갑입니다. 올해 신입회원으로 했고요. 앞으로 열심히 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사는 박미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작년 연말쯤에 가입했는데 좀 쉽게 생각해서 다른 데처럼 그냥 후원만 하고 관심만 좀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입하자마자 아마 이런 거랑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참석하라고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근데 사실 좀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또 다른 데 자봉도 미리 신청을 해놓았던 게 되게 많아가지고 계속 그 날짜랑 겹치는데 전화는 계속 오고 부담감은 생기고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을 좀 귀찮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반기 때 또 3월 달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마침 또 다른 자봉에 나간다는 거랑 겹쳤는데 더 늦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나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때 3월 달에 전화 주셨을 때 4월 달에 한 번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꼭 와주십사 해서 미리 이제 약속을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짐한 뭔가를 차려놓은 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요. 다음에도 좀 참석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시영 씨와 같이 11월부터 인턴을 한 다음에 며칠 전에 신분 상승을 해서 활동가가 된 조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다른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홍보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회원분들이 이렇게 보고 웃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 있으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전 운영팀장 유민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사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푸짐한 행사는 신입회원의 날밖에 없고요.
민원연이 이렇게 막 풍족한 조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운영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민지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아니 저희 그 사무실 투어를 지난 그 신입회원의 날부터 준비를 했어요. 사무실에 민원연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 투어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이 바뀐 게 2016년에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다음에 원래 그전에는 활동가가 5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활동가 더 뽑아야 되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4층 사무실을 반으로 쪼개서 반쪽만 사무실로 쓰고 반쪽은 이런 교육관을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더 들어오니까 사람 더 뽑아야 되니까 사무실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그런 약간 그런 방식의 그런 사무실 구조를 바뀌었고요. 여러분 회원분들의 그런 가입과 지지와 후원으로 이렇게 2공간을 쓰는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행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아까 앞에 시작했던 거, 자 대표 인사 맨 처음 순서였는데, 자 여러분 사진으로만 보셨죠? 자, 짠, 사진으로만 보신 분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 환영해야 되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환영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오는데 조금 막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것처럼 먼 발치에서 단순히 후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종 캠페인이 되었던 혹은 언론 계획에 각종 제안이 되었던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해서 함께 세상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세상을 또 언론 계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배사는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언론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이렇게 제가 시민과 하면 함께 하고 회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건강한 시민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과 하면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호응을 해주다니.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자유롭게 먹어야 되는데요. 먹기 전에 여러분 앞에 신입 회원분들에게는 민원연은 네모다라고 하는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민원연을 오늘 오셔서 어쨌든 1시간 동안 깊고 진하게 이제 만나셨는데 어떤 말로 이제 민원연을 표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자유로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민원연의 해설 들었으면 민원연은 뿌리다 이렇게 할 뻔했는데 아까는 그냥 정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스티스, 민원연의 하는 역할 중에 이 사회 정의 구현을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은 정의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원연은 민주와 정의로의 길잡이다. 이거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순서는 민원연이 칭찬받기 위해서 만든 순서가 아닌데 이렇게 해주시니 제가 감사드리고요.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네. 다음 민원연은 기본기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생각은 해왔는데요. 언론 개혁이 안 되면 아무것도 개혁이 안 되기도 하고 점점 더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 개혁을 위해서 민원연이 모든 거를 기본기를 잡아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저는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민원연이 바로 희망을 주는 산소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께서 정답도 아까 안 맞히시고 하셔가지고 별로 민원들 안 좋아하시나 했는데 이럴 때 또 진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나와 인연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저기 사진을 보니까 그 연합 창립 총회 후 기념 촬영이 1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제 생일도 12월 19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인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상대방과 저와의 어떠한 그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 민원연을 오게 된 것도 해직 기자 토크쇼 당시 왔을 때도 저희 이제 대학교 교수님께서도 그때 당시 해직 기자로 전두환 정권 때 그렇게 되셨다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가지고 그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인연이라고 작성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민원연 창립 기념식을 매년 12월 19일에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원래는 앞뒤 조절을 했었는데 그럼 항상 윤승규 의원이 오나 안 오나 지켜봐야 됩니다. 네. 민원연은 소금이다. 요즘에 그 언론이 많이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언론을 좀 다시 정화시키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민원연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파수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과 모든 양심을 짓밟아 놓는 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민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원연은 피난처다라고 했고요. 예, 어려웠는데요. 저도 언론에 관심이 많고 해서 시민들의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언론은 또 부끄러움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원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이런 순서는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처음 민원연 만나셨는데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한데요. 다른 행사마다 각 행사마다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 행사 물론 불편하시고 다소 부담스러우시고 하지만 저희가 계속 전화드려서 이렇게 만나시면 또 단체에 대한 모습이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회원분들께 다가가는 민원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시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